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대한 성취를 하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작고 쉬운 행동일수록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된 인생 성장 프로젝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을 위한 빠른 실패법 9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 빠르게 실패하기입니다. 인생 성장 프로젝트는 다양한 직업과 각기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명망 있는 CEO와 유명한 학자들, 저명한 연구진을 포함해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든 워크숍 참가자들과 상담자들은 앞으로 다룰 작은 행동을 실천하며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원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원했고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대단한 성공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바로 이 점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해답을 찾는 일을 주된 연구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련의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문제들의 해답이었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계획하는 데 적은 시간을 쓰고 행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경험과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결연한 결심이나 비장한 각오 따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행동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참고 인내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즉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라. 사람들은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합니다.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며 시작을 미루는 것이죠. 그에 반해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행동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들은 과감한 시도 속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와 기회를 찾아냈죠.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오면 현재 불만족스러운 대상의 상황을 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면, 이기적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좀 더 활기찬 도시로 이사하면 비로소 여유를 찾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둡니다.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이것을 아직은 때가 아닌 인생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막아버립니다. 삶의 부족한 부분만 볼 때 무엇이든 차일피일 미루고 나쁜 습관과 쓸데없는 걱정을 반복합니다.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삶의 변화로 이끌 작은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로 녹초가 된 상태거나 불행하다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싶은 기분조차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답은 단순합니다. 만약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즐거움을 만끽할 작은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능한 더 빨리 시작하고 최대한 더 많이 실패하라. 생각해보면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새롭게 바꿔볼 궁리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준비와 계획에 쏟아붓는 것이죠.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 창립은 많은 실수로부터 성공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설립 당시 슐츠는 스타벅스의 모델로 이탈리안 커피숍을 점 찍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근사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겠다는 생각이었죠. 물론 훌륭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스타벅스는 슐츠의 초창기 컨셉과 비슷한 구석이 없습니다.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에는 바리스타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메뉴는 이태리어로 되어 있어 손님들이 짜증을 내곤 했죠. 제대로 앉을 의자도 없었고 무지방 우유는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스타벅스는 수천 가지의 실험과 개선을 통해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이뤘습니다. 더 빨리 배우기 위해 더 빨리 실패하라는 지론은 흔히 실리콘밸리 사업가들이 말하는 실패하며 전진하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개념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여겨집니다. 신제품을 가능한 빨리 선보여 피드백을 얻고 이에 따른 기회나 취약점을 파악하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니모를 찾아서와 월2의 감독을 맡았던 앤드류 스탠튼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실패해버리자는 거죠. 즉, 망치는 걸 피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해답에 도달하려면 그 과정도 신속해야겠죠. 생각해보세요. 사춘기도 지나지 않고 성인에 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저는 금방 틀릴 것이고 정말 빨리 틀릴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빠르게 실패하기의 핵심입니다.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세 번째, 생각은 크게, 행동은 작게 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대범할 정도의 큰 성공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루기 어렵지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절대 비법 전략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커다란 성공에는 실천해야 할 수많은 미션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확실한 성공이 커다란 목표 설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전 멈춰버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되면 벽에 붙여둔 계획서를 뜯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대한 성취를 하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작고 쉬운 행동일수록 더 좋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목표, 지나친 목표 선정에 따른 체계적인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하버드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큰 목표만을 추구할 때 성과 저하뿐 아니라 업무의 배움을 더디게 하고 편협한 태도를 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문제는 사람들의 주의를 온통 특정 목표의 달성에만 집중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큰 목표는 인지공백, 즉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포드 소형차 핀토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70년 포드사의 CEO였던 리 아이아코카는 회사의 디자이너들에게 어려운 한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900kg 이하 무게 2,000달러가 채 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어 그해 말까지 판매 가능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차 뒤쪽에 25cm의 빈 공간밖에 남지 않은 가스탱크를 장착한 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꽤나 위험한 디자인이었는데 만약 뒤에서 들이받칠 경우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뻔한 안전 문제라면 핀토가 생산되기 이전에 시정됐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오직 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이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위험천만한 자동차가 탄생됐습니다. 그 후 포브스와 타임은 포드사의 핀토를 세계 최악의 자동차 목록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핀토는 27건의 화재 사망 사건을 일으켰고 수백만 달러의 법정 싸움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큰 목표를 위해 무작정 달리는 것의 부작용은 빠르게 실패하기 위해서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조급해지고 서두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물론 거대한 꿈도 좋습니다. 그러나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할 일을 정하고 그만큼만 달성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조금씩 당겨서 하면 됩니다. 이런 생활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열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만약 스필버그가 거대한 꿈만 쫓았다면 처음부터 영화감독으로 멋지게 데뷔하기 위해 서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영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인맥을 쌓기 위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출입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기회의 순간마다 나타나는 저항의 본질에 맞서라. 앞에 위험이 감지됨, 브레이크를 밟고 후퇴하시오. 이것은 두려움이나 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 반응에 보내오는 뇌의 자동 메시지입니다. 저항은 좀 더 안전한 영역으로 후퇴하라고 부축입니다. 잠정적 위험을 과정에서 부풀리고 긍정적인 가능성은 깎아내립니다. 저항은 위험해 보인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쟁이와도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항이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악착같이 달라붙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행복이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잡았을 때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동이 어려울 뿐이죠.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같은 자신에 대한 의심, 그리고 망설임과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제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붙들어 놓습니다. 나는 늘 피곤하고 몸도 약해. 그리고 사실 능력도 없어. 시기도 최악이고 어차피 실패할 게 뻔한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뭐 있겠어? 라고 속삭입니다. 소설가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그의 저서 최고의 나를 꺼내라 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항은 당신이 일하는 걸 방해하려고 위증하고 날조하며 왜곡하죠. 유혹하고 괴롭히며 부추기기도 하고요. 저항이라는 건 변화무쌍합니다.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모습으로도 변장하거든요. 마치 변호사처럼 당신을 설득하기도 하고 무장강도처럼 당신의 얼굴에 총을 들이밀기도 하죠. 저항은 양심도 없어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약속도 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등을 돌리자마자 배신을 하는 거예요. 저항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다가는 어떤 결과라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저항은 언제나 거짓말을 달고 살고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으니까요. 물론 수천 년 전이라면 얘기는 다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몸을 사려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 시대는 어떤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목숨이 위태로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도 행동을 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행동을 방해하는 분석적 사고를 넘어서라.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합니다. 많은 책과 명망 있는 자기개발 분야 멘토들의 조언도 충실히 참고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입니다. 실행하지 않을 준비와 결심이 무슨 소용인가요? 계획에는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실행에는 유치원 아이인데 말입니다. 제이슨은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여행을 즐기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가까운 샌프란시스코로 하루 날 잡아가는 여행을 대단한 모험이라 여길 정도였죠. 물론 가족 중 해외여행을 가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행 계획은 늘 짜놓곤 했습니다. 대학 졸업한 시절 제이슨은
몹시 여행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곧장 서점으로 달려간 그는 여행 가이드 몇 권을 사서 행선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에 걸친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 목적지를 체코 프라하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몇 주 정도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더 해보니 1년 정도 프라하에서 직접 살아보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어 공부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프라하 여행 가이드 책을 눈에 띄는 대로 모조리 사기 시작했습니다. 프라하의 호텔, 레스토랑, 환전소, 어학원, 철도와 노선까지 총망라한 꼼꼼한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체코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유명한 체코 소설들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코 관련 조사에 시간을 쏟아부을수록 점점 여행 가능성이 희박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1년 정도의 생활을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데 지쳐버린 제이슨은 여행이 처리할 문제거리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여행에 대한 기대는커녕 아예 여행을 갈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이슨은 여행 자체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온갖 계획을 수개월에 걸쳐 세우기만 했던 셈입니다. 제이슨의 일화가 낯익지 않은가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겪곤 합니다. 혹시 당신도 분석에는 전문가지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행동을 대담하게 시도하는 데는 서툴지 않은가요? 행동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의미 있는 경험과 다양한 기회들로 가득한 삶을 살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나친 사고와 분석으로 자신감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을 중단하세요. 종종 우리는 결정에 앞서 세세한 부분까지 깊게 생각한 후에 행동에 옮기라는 조언을 듣곤 합니다. 만약 이 조언을 진지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면 최근 흥미를 느낀 일에 지원하기에 앞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할 겁니다. 그 일은 보람이 있을까? 내 능력이 그 업무에 적합할까? 그 직업은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있을까?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내 삶에 많은 변화가 필요할까? 몰입할 정도의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경제 전망을 감안할 때 현재 직업을 그만두는 게 현명할까? 그러나 이런 분석을 통해 행동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기회변형이 크고 복잡한 문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입사 지원서를 내볼 만큼 충분히 관심이 가는가 정도만 물어보면 됩니다. 이 직업에 평생 종사해야 하나? 경제적인 안정과 행복에는 무리가 없을까?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며 그 역시 어떻게 진척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혼란에 빠지고 지치게 됩니다. 좀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정을 감당해 볼 만한 작은 크기로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이 한 달 혹은 1년, 5년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대신 간단한 단계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더 알아보고 싶어 하는가? 6번째, 호기심이 생기는 흥미로운 일을 시도하라. 삶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세상은 너무나도 역동적입니다. 사람들도 저마다의 개성으로 가득하죠. 그러니 미래를 예측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미래도 있습니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들로 좀 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물론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도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새로운 가능성은 언제든지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공하는 혁신가, 사업가, 창의적인 예술가들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기회를 포착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끝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와이어드라는 잡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의성은 그저 대상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해냈냐고. 아마 실제로는 별로 한 일이 없어 약간의 가책을 느낄지 몰라요. 그들은 그저 뭔가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조금 지나 확신으로 다가왔을 뿐이죠. 자신들이 이미 가진 경험에다 새로운 것을 결합시킨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한 것이 많고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것이죠. 호기심을 갖게 된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세요. 인생을 즐기고 우연한 기회를 삶으로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혹시 해보고 싶은 일에 위시리스트가 있으신가요? 그 위시리스트를 대기리스트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의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보고 싶던 일을 정해서 지금 당장 시도 가능한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찾아보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7번째,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는 자신이 중도 포기자로 보일까봐 새로운 진로로 바꾸는 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렇게 수년, 심지어 몇십 년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작업에 매달리며 낭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직업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직업을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지금껏 투자했더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묻고 질문을 하거나 리서치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들의 의견일 뿐, 나 자신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은 몇 년 전 영국에서 열린 진로 발달 컨퍼런스에서 프레젠테이션 중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마이클이라는 젊은이가 존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10년 전에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존이 이유를 묻자 청년은 자신의 상황을 들려주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만 15세가 되면 모든 청소년들이 진로 계획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처럼 그 역시 여러 직업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화학자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직업 선택란에 당당히 화학자라고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때부터 화학자가 되기 위한 교육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화학을 전공했으며 박사학위까지 땄습니다. 긴 준비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화학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는 일에 즐거운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존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화학자로서의 일이 싫으면 다른 일에 도전해보지 그래요? 그러자 마이클은 그게 말이 되나요? 10년 동안 그렇게 공부한 걸 무작정 내던져버릴 수는 없죠. 라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때 25세였습니다. 그래도 가던 길을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인생은 그런 식으로 낭비하기엔 너무 소중하지 않은가요? 8번째,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는 혁신가가 되어라. 문제 앞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배우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사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적을 더 올리고 더 성공할 수 있을까를 먼저 물으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가정을 전제로 두고 해답을 찾는 셈이었으니 뾰족한 수가 없었을 수밖에요. 노벨 화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나쁜 아이디어는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처음 온 외계인 인류학자라고 상상해 봅시다.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지구에 처음 방문한 것이니 모든 것이 새로울 것입니다. 이 시선이 바로 혁신가로 거듭나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고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의적이 되고 싶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인간관계나 관습의 다양성에 놀라고 호기심을 가지는 방식이죠. 인도의 자동차 회사인 타타그룹 회장인 라탄 타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자란 인도는 스쿠터가 수백만 가정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스쿠터 단 한 대에 많은 가족이 끼어 앉아가는 것은 인도 거리의 흔한 광경이죠. 그는 어느 날 한 가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스쿠터를 몰고 가는데 그의 큰 아이는 핸들 바로 뒤에 서 있고 남자의 옆에는 둘째를 무릎에 올려놓은 그의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네 명의 가족 모두 굵게 내리는 비를 맞아 흠뻑 젖은 채로 머리를 감싸쥐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타타는 그 가족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이 싼 값으로도 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저렇게 비를 쫄딱 맞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값싼 차인 나노가 탄생했습니다. 나노는 출시하자마자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업계의 판도를 바꾼 나노의 시발점은 단순했습니다. 이미 수백 번도 더 본 광경을 호기심을 갖고 관찰한 것 뿐이었죠. 9번째, 배경이나 관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배경이나 관점이 전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노립니다. 자신과 사회적 인맥들로 구성되지 않은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 지식을 합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더 높은 연봉과 더 높은 승진 가능성의 비밀이 정보 교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친구, 멘토, 조언자, 가족과 같은 든든한 공동체의 힘을 입지 않은 개인적 성공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자신에게 도움되는 자원을 제공해줄 사람들과의 인맥 구축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인가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인위적인 면이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교류한다면 주변 사람들도 그 의도를 금방 알아차리고 당신을 멀리하지 않을까요? 반면 자신의 목표가 공동체 형성이라면 그야말로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중심이 됩니다. 내면의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즐거움, 열정, 호기심, 감정, 가치, 열망, 심지어 엉뚱한 생각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일보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기회로 이끄는 것도 없습니다. 시카고대 사회학자인 론 버트 역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자신의 인맥 밖 사람들과 교류하며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폭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업무 평가도 더 좋았으며 승진 가능성도 더 높았습니다. 여기까지 존 크럼볼치의 책 빠르게 실패하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빠르게 실패하기의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대담하게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열성적으로 하며 모르고 있던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작은 행동을 함으로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법이 되기 위한다면서 말이죠. 그는 실패에 저항하기보다 수용하는 자세를 길러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삶의 매 순간마다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실패에서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태도를 갖추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빠르게 실패하고 그러므로 배움을 얻고 계속해서 성공으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